골상. 뼈골자 써가지고, 예, 골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골상. 그러니까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상을 보는 게 원래는 이 골상학이 처음에 먼저 생긴 거예요. 골상은 먼저 생겼다가 지금은 골상도 보지만 얼굴에 나타나는 기운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뭐냐 하면 기색이라는 거예요. 기색. 그래 무슨 얘기냐면 기색이라는 얼굴에 나타나는 기운하고 색깔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요게 6개월 동안 하는 코스는 이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상당 부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 가정 환경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부자로 태어났는지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지, 아버지가 속을 썩였는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잉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초년, 중년, 말년이 있으면 초년은 보통 이제 우리가 30세까지를 초년이라 그래요. 1세부터. 그 다음에 중년은 31세부터 50세. 그 다음에 51세 이후를 가지고 말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초년 운이 좋은지 중년 운이 좋은지 말년 운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골상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사람이 나이가 예를 들어 40대 후반인데 딱 봤을 때 말년 운이 좋다. 그러면 당신은 말년 운이 좋아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배우자 운이 어떨 것인지 자녀 운이 어떨 것인지 건강 운이 어떨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골상학에서 다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골상이라는 건 좀 큼직큼직한 부분이에요. 근데 기색이라는 건 뭐냐 내가 요번에 지금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국회의원 나갔어 당선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를 보는 거는 기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색이라는 거는 보는 것도 쉽지 않고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골상학이 기본적으로 된 다음에 기색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경험적으로 늘어나면 그럼 이 사람이 오늘 오기 전에 연애를 하고 왔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뭐 실제로 그런 부분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여자들은 좀 덜 정확한데 남자들은 보면 정확하게 얼굴에 딱 나옵니다. 저거 오늘 아침에 하고 왔네. 저녁에 무리했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는 게 단지 재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기운하고 연관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원래 신장의 기운이 약하게 태어났는데 신장의 기운이 약하면 이렇게 섹스를 자주 하면 안 돼요. 큰일 나겠죠, 당연히. 근데 신장의 기운은 이렇게 이 섹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사의 근기예요, 근기. 그러면 그거는 생명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읽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색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공부할 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전문적으로 내가 가고 싶다. 그 전문가가 되려 그러면 기색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은 봐요.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상 공부. 왜 상 공부를 해야 되냐? 근데 사실은 상 공부를 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예, 상 공부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상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상이라는 거는 이 상은 무슨 상이라요? 이게 서로 상자인데 이게 서로 상자인데 관상할 때 쓰는 상이 이 상이에요. 예. 관자는 무슨 관자? 관자는 볼관자. 볼관자예요? 예. 그러면 상이 서로 상 말고 뜻이 뭐가 또 있어요? 이 사실 관상할 때 이 상이 얼굴의 상, 그 형상할 때 상이 이 상이잖아요. 이게 형상할 때 상이 이 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상은 그러니까 관상이라는 뭐냐면 상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관자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간단한 한자를 제가 많이 쓸 겁니다. 그는 왜 그러냐면 한자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좀 한자 좀 알아요. 그럼 한자는 되게 좋아요. 좋아요. 중학교 때. 네. 그러면 제가 가급적이면 한자를 쓰도록 노력할게요. 근데 한자를 써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금은 이제 초보니까 그렇지만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나중에 공부해야 되는 유장상법이라는 책이랑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마이상법이라, 유장상법이나 이런
마이상법이나 이게 다 이제 원서예요. 이거는 토시가 들어있는 현토주예고 이건 중국 출판사에서 나오는 원문입니다. 원문. 그런데 나중에 가면 결국은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는 사실 저한테 공부를 한 3년 이상 배운 사람들 내가 이거 원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줍니다. 강의를 해주는데 자 어쨌든 그 관상이라는 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알게 되면 관상 용어 정도만 알아도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한자를 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나요. 그러니까 그 한자를 관상학 용어에서의 의미만 알고 있어도 그냥 상당히 많이 알 수 있어요. 이거 말이야 관상이라는 게 아주 말이 편하잖아요. 관상. 그래서 상을 보는 게 관상인데 관상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봐요. 이 관상의 의미를 그대로 생각해 보면 관상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왜? 상을 보면 상 자체는 그 사람이 천성이 나와요. 아까 제가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엄마의 상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부유한 집에서 컸는지 엄마가 마음이 불편했는지를 이 사람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천성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천성적으로 기운이 좋은지 조상의 기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사실 얼굴 보고 조상 묘에 물이 찼는지 안 찼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거는 보면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 보면 황당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가 관상쟁이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나도 모르게 툭툭 뱉으면 한두 마디씩 뱉으면 이 귀신 센 무당인 줄 알아요. 신기가 있다. 택도 신기는 무슨 신기? 물론 저도 촉은 좀 발달했는 게 있어요. 특히 동양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직업으로 하겠죠. 그러나 신기 이런 거 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신비하게 보는 것보다는 이제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 공부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얼굴에는 그 사람이 천성이 달려 있고 천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년은 50년 40년은 40년, 70년, 70년 살아왔는 이게 삶의 궤적이 있다는 거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유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상을 보통 보는 사람들이 상을 조금 본다 하는 사람들도 아까 제가 평생교육원의 뭐 강사들 같은 경우에도 상을 보는 게 아니라 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인상을 보는 게요. 아, 저 사람 인상 좋네. 그럼 저는 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인상이 좋죠. 인상이 좋은데 관상은 아니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 초보자들은 관상하고 인상을 동일시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럼 보여지는 인상이 관상인 줄 알아요. 그럼 얼굴이 편안하고 이렇게 웃고 자주 웃고 이러면 아, 저 사람 관상 좋네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여기 손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지나가다 올라오는 사람들은 와, 선생님 관상이 좋아서 왔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관상이 좋냐? 별로 관상이 좋은 관상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관상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보다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보다 40대, 50대로 갈수록 제 상이 더 좋은 상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딱 보면 되고 또 그러고 이제 이런 거는 바로 스킬로서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런 거. 얼굴 딱 봤는데 쟤처럼 피부가 별로 안 좋잖아요. 맞아. 어?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은 성격도 그런데 그게 인생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사장을 하고 있든 회장을 하고 있든 재산이 200억이든 30만 원이든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면 됩니다. 인생이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살아왔구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피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피부가 고우면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살아온 거예요. 상대적으로. 물론 이게 100%는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100%는 볼 수 없지만 극히 8, 90% 정도는 그것만 가지고도 파악이 되는 겁니다. 제품을 안 좋은 걸 쓰면 피부가 안 좋아져서 요즘은 그게 확률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거는 딱 경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피부라는 거는 뭐냐면 피부라는 거는 비장이나 위장이에요. 비위. 그러면 비장하고 위장은 어디서 왜 안 좋냐 하면 예민한 사람은 비장하고 위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 비장하고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의 또 특징은 아까 성질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격이 왜 안 좋냐 하면 비장하고 위장이 안 좋으면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리고 속이 안 좋아,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아까 예민하기 때문에 안 좋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민함이라는 게 내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성질이 더러운 놈이 되는 거야. 코드가 맞으면 너무너무 내한테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가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극과 극으로 확확 가린 사람은 그 사람이 성질 좋다 안 좋다는 것보다 그 이면에는 이 사람 비위가 안 좋구나. 오장육부의 기운 중에 비장하고 위장이 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피부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 주위에 뭐가 트고 나고 하는 사람은 비위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입이 바로 탁 틀어지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심증이 상한 거야. 기분 나쁘다 이거지. 자기도 모르겠거든요. 그게 이제 비위의 기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 천성하고 삶의 궤적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얘기했다시피 정확하게 사람의 상을 모르고 인상하고 관상하고 구분을 못한다 이거지. 그러면 공부를 해야 이게 관상이 좋은 사람이지 인상만 좋은 사람이지, 실제로 이게 보면 사기꾼들이나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해온 사람들도 보면 인상이 좋아요. 맨날 나쁜 짓 하려고 살살살살 웃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밝혀내야 돼. 이게 관상이 좋은 건지 인상을 좋은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관상학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관상은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변해요. 그러면 우리는 상이 어떻게 생겼으면, 자 봐요.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했는 게 천성하고 삶의 궤적을 알 수 있다 그랬지만, 상을 보면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안 좋은 암시가 있으면 지금 좋은 암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그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상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자, 상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게 학문은 이렇고, 자, 우리가 입을 한번 볼게요. 입. 자, 입을 보면, 자, 입은 나이로 따지면 여기가 60세를 보는 자리입니다. 60세. 네, 나이로는 60세예요. 입이. 나이는 60세인데 사실은 인생의 말년이라고 보면 돼요. 말년. 입비야가 말년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재물을 보는 거는 얼굴 전체에서 여러 부분이 있지만, 재물을 보는 건 이목구비를 또 재물로 봅니다. 이목구비. 그 중에서 코가 가장 재물을 보는 게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 그래서 코를 재백궁이라고 하거든요. 재백궁. 재물 예자에 백을 써가 비단백을 써서 재백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귀도 재물이에요. 그럼 이 얼굴에 있는 이 물기라고 하거든요. 귀하고 눈하고 코하고 입은 속으로 다 통했잖아요. 굴이 다 통했잖아요. 그래서 이 굴 자체가 수로가 흐르는, 재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독이라고, 네 가지 또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재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임중을 통해서, 임중도 도랑 강으로 보는 겁니다. 이 강을 통해서 입을 바다로 보는 거예요. 바다로. 네. 그 바다로 모든 것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재물이 차여지는 최종 창고가 입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또 이걸 뭘로 보냐면 배로 보는 거예요. 배. 입을. 네. 근데 배로 보는데 입이 요렇게 생기면 이렇게 재물이 와서 착착착착착 쌓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입이 이렇게 생기면 와가지고 재물이 다 흘려버려.
그죠? 그러면 입꼬리가 반드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입이니까 이걸 구각이라고 해요. 뿔각자를 써서 여기를 구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구각. 네. 그러니까 구각이 이렇게 딱 올라가. 입 자체는 무조건 이렇게 스마일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첫 번째 재물이 쌓입니다. 재물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많지만 재물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더더욱 중요하죠. 지금도 재물이 중요하지만 한 20년 정도 지나면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입이 30대 그때가 입이 올라갔었는데 네. 지금 오히려 입이 힘들어가 처진 거. 그렇죠. 그래서 변합니다. 그때 잘 웃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운기 흐름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되게 당연히. 잘 웃었어요. 네. 완전 스마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바뀐 거 맞네. 예. 변하는 게 맞네. 변합니다. 엄청 변해도 그냥 변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간단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각이 올라가서 입이 스마일 되는 거 웃으면 돼요. 웃으면. 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안 웃기 때문에 우리 피부는 어차피 물로 수분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지는 거예요. 안 웃으니까. 그래서 항상 웃게 되면 얼굴에 이 두 개의 광고를 하고 얼굴에 있는 36개 근육이 뭉쳐가지고 수만 가지 이 표정을 만들어내면서 구각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무 웃어가 고민이었어. 예. 예. 너무 웃어가지고 고민이었다는 건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또 다른 심장 계통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심장이 너무 많이 웃는 사람들은 꼬꼬전지 되잖아요. 예? 정신이 살짝 가면은 심장의 기운이 너무 항진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신병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웃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심장의 기운에도 좋지 않고. 순수할 때. 그렇죠. 순수할 때 웃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지금 말씀하시는 많이 웃는 건 좋은 거고, 그거는 우리가 좋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에서 많이 웃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운이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왜 시도 때도 없이 웃는 사람 있잖아요. 장례식장 가는데도 실실 웃고, 이런 사람들은 뭐 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요. 심장의 기운이 너무 약한 사람들 안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참 기운을 이렇게 끌어당겨 올리는데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장 힘든 사람이 생각이나 사고 자체가 음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음기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음기가 강한 사람들은 생각 자체도 부정적이에요.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힘든데 이 사람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들어가면 뭐냐 하면 심장의 기운이 약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겁도 많고, 예. 그 다음에 상처도 잘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심장의 기운이 약하니까 대범함이 없어. 뭔가를 해도 열정적으로 안 해. 열심히도 못 해요. 이 기운이, 음기운이 약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거고, 양기운이 또 거꾸로 엄청 강해지면 이 사람들이 심장의 기운이 항진이 돼가지고 아무 데서나 가 실실 웃는 거지. 그래 되면 그게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대에는 굉장히 좋았다 이거지, 컨디션이. 그러니까 웬만한 일들은 웃고 넘어가는 거지. 누가 막 특별한 경우 조금 섭섭하게 해도 내가 웃게 넘어가고.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웃을 일들이 그만큼 많이 적어졌다는 거.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많이 웃지 않았기 때문에 운기의 흐름이 차츰 그때에 비해서는 좀 덜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도 많이 웃으면 돼요. 지금이 이제 나이가 50대잖아요. 50대. 자, 지금 이제 50대 세월을 지나고 60대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입이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약간 내려가는 형국이에요. 이 정도에서 보면. 그럼 지금부터 5, 6년, 6, 7년, 7, 8년 동안 많이 웃어주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단지 이게 재물만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거는 모든 삶 자체가 변화가 오는 겁니다. 예, 웃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웃어서 끝이 올라가면 말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에 힘이.
이게 은권이 생겨요. 그러면 어디 가서 내가 말하는 직업 내지는 딴 사람을 설득하는 직업 또 뭐 이런 일들을 했을 때 뭐 강의를 하든지 강사를 하든지 아니면 카운셀링을 하든지 영업을 하든지 자동적으로 영업적인 실적이라든지 또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다든지 힘든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내 말년의 기운이 점점 좋아지는 거고 또 이렇게 되면 요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볼살이 좋아집니다. 여기 볼살이.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웃어서 생기는 기운은 그죠? 첫 번째로는 광골의 기운, 이게 광대뼈라고 하잖아요. 광대뼈. 광대뼈가 이제 광골이라고 합니다. 광골. 예, 광대뼈인데, 아까 말처럼 볼관자스가 이것도, 이 뼈로 해갖고 광골이라고. 어쨌든 지금은 나중에 용어 문제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게 많이 웃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 근육도 당기고 코도 내려오게 돼요. 당연히. 그럼 코도 내려온다는 거는 코는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콧구멍이 보이면 돈이 새잖아요. 이게 내려오면 돈이 안 새요. 더 알뜰해지겠죠? 이 광대뼈의 기운도 싹 올라가는. 그럼 광대뼈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광대뼈입니다. 그래서 광대뼈가 예쁘게 웃었을 때 싹 생겨가지고 예쁘게 생긴 사람은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살 이거는 이제 볼살이라 하죠. 우리가 볼살 이 살의 기운도 좋아져요. 여기가 이 기운이 이렇게 살 기운이 좋아지거든요. 지금 보면 볼살이 좀 빠졌잖아요. 볼살 봐요. 살 빠지면 여기 빠져요. 네. 근데 그것도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볼살이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 관상학적, 인상학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얼굴도 곱고 예뻐요. 근데 보면 여기하고 기운이 안 좋은 데가 몇몇 대 있어. 어쨌든 근데 눈 밑에는 기운이 많이 안 좋았어요. 네. 네. 그렇지. 그 신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 신장 기운. 자, 여기하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딴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볼살의 기운이 좀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현재 만나는 사람이에요. 현재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광대는 어느 정도 여기가 쏙 빠져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할아버지들 젊은 사람도 이런 사람 있어요. 쑥 들어가가지고 이런 사람은 뭐냐 하면 현재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나는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 많이 만나는데 그 나물의 그 밥이란 얘기야. 만나는 놈만 만난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활동을 하고 다니는데 움직이는데 광폭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맨날 보던 사람들.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볼살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봤을 때 바로바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눈에 다 보이는 거야. 이런 거는 보면. 예. 이런 것들은 잘 활용을 하면 좋죠. 살 빠지면 여기가 빠지는 게 아니고 살이 빠져도 여기가 조금 도톰한가 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빠지죠. 그러면 이제 상을 보면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럼 저 사람이 평상시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그 습관을 가졌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중요한 영업처에 갔는데 중요한 영업처에서 이 사람이 내 고객이든 아니면 회사에서 상사든 말을 하는데 자꾸 혀를 날름거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 끝이든 지금부터 잘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 입이 마르니까. 그게 아니라 입이 왜 마를까요? 긴장해서 그렇죠. 긴장을 왜 했을까요? 거짓말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입을 날름거리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네? 내가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 있는데 이렇게 그 앞에 먼저 혀를 내밀고 얘기하든지 그 말이 끝나고 혀를 내밀어요. 네. 또 하나는 혀를 내미는 거는 이제 그거는 혀 내미는 동작은 우리는 이제 보면 아는데 또 하나는 저 여자를 저 남자를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혀를 자꾸 날름날름거리고 혀를 핥습니다. 그럼 날름거리는 게 아니고 핥아요. 입술을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저 사람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아까 제가 했다시피 나이가 들어가면서 재물이 취해지지 않는 경우 첫 번째는 나는 돈이 필요 없어. 난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뭐 돈이 뭐 대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실제 돈이 잘 안 쌓입니다. 두 번째로
자꾸 살을 핑계대서 안 그래도 표정이 보기 적절하게 좋은데 자꾸 살을 빼려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돈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네, 살을 빼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행동은 살 빼는 행동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돈이 자꾸 달아나. 어. 자, 돈이라는 거는 중요합니다. 저는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돈만 있어갖고 소용이 없지만 돈도 있어야 돼요. 그죠? 반드시 돈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무심코 내가 하는 습관들도 상을 공부를 하게 되면 조금씩 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알기 때문에 배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내가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 혀를 날름거리는 습관이 만약에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배제를 해야 되겠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남자를 봤을 때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 저것저것 한번 해볼까 하는 게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상을 많이 잘 아는 사람하고는 내가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저거 다 알고 다 보이는 거야, 지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젊었을 때 공부해야 되겠다. 네. 다른 사람은 뭐 낼름거리기나 말기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죠. 다 날름거린다는 거는 저 사람이 내한테 뭔가 사기를 치고 싶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알수록 좋다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 한번 묻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관찰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인지 저것 때문인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얼굴에 나타난 기색으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살이라는 거는 돈이에요. 그러면, 모든 얼굴에 있는 살, 몸에 있는 살, 그 다음에 손에 있는 살. 자, 악수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이게 지금, 악수를 했는데, 자, 내가 장님이 꼭 아니라도, 사람하고 남자든 여자든 악수를 했는데 손이 도톰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러면, 현재 그 사람이 재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재물을 많이 취할 수 있는 사람이고,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부 덤으로 한번 만져볼게요. 어떤 느낌이 부드러운가요? 좋은가요? 네. 네. 이거는 피부가 부드러울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피부가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아까 도톰한 건 좋은데 너무 물살이거나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주 그 새끼가 강한 사람들도 비슷해요. 부자들 손이랑. 그런데 다른 거는 뭐냐면 허벅허벅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부드러운데 누르면 이렇게 탱탱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적은 사람들은 이게 이쪽이야. 색 쪽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부드럽고 도톰한 느낌이 드는 사람은 재물을 많이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인간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왜? 당장 그 사람은 뭐 내한테 돈을 주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능력을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건 이게 에너지. 이게 두툼하다는 건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는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뭔가 일을 에너지가 강한 일들을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랑 친분 관계를 맺으면 나도 뭔가 좋은 계기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살을 빼지 말라는 겁니다. 살은 적당한 살을 유지를 해야 된다. 볼살이든 얼굴살이든 손의 살이든 상체살이든 하체살이든 얼굴에 있는 모든 살. 그럼 살은 왜 중요하냐면 살은 땅이에요. 땅. 돼지. 자, 그러면 땅에는 뭘 합니까? 땅에 뭐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어느 정도 땅이 두툼하고 그 땅이 비옥해야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네요. 농사를 지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수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삐쩍 골아가지고 껍데기만 삐쩍 골한 사람은 거기다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수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빚지 말란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그렇죠. 보면 저 사람 내보고 신기하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근데 저도 신기해요. 네. 그게 그렇지만 살이 이게 쭉 그렇죠. 네. 그겁니다. 그겁니다. 복인 것 같아. 그렇죠. 그게 복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더 들어가 지금은 아직 그래도 젊으시지만 나이가 20년 30년 후에도 살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는 사람하고 인간관계하고 많이 웃고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고 영양 섭취도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봐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항상 상을 처음에 공부할 때 내부터 해서 가까운 사람을 보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아니면 아는 사람인데 오랫동안 친분관계가 유지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년, 30년, 5년, 10년 됐는데 자, 이 사람이 갑자기 살이 빠져버렸어. 이 사람이 굉장히 건장하고 갑자기 빠져버렸는데 그런 경우는 사업하는 사람 100% 부도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 사람이 빠지고 있는데 내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면 안 돼. 예. 근데 살이 어느 정도 찌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살은 살이. 술살도 사실 술살이라고 술도 그죠. 물론 일시적으로 찌는 것도 있지만 술이라는 것도 그래요. 술 먹는다고 다 살찌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뱃살만 그냥 배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술을 먹는데 전체적으로 살이 찐다. 이 사람은 허리가 제가 아는 사람이 허리가 42인치예요. 남자분인데 근데 이 사람은 딱 봤을 때 배가 나왔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통짜라는 뜻이에요. 통짜. 일자예요. 어깨 넓이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 사람이 옛날에 이제 강력계 형사였는데 이제 지금 옷 벗을 때가 이제 다 됐는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허리가 몇 인치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서양 관점에서 뭐 허리 뭐 38인치, 36인치 있으면 뭐 절단 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고 허리가 32인치라도 예를 들어 애들이 32인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균형이에요, 균형. 관상은 조화와 균형이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균형이 맞는 상태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40이든 42든 44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균형이 안 맞으면 32인치, 34인치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살이 있어야 된다. 살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배만 뻘렁 나오고 특징 그런 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런 건 안 되고요. 그리고 상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상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아까 제가 이제 학술적으로 그다음 표면적으로 그런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상 공부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상 공부는 딴 게 없습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은요 절대 외우면 안 돼요. 이런 책 와 이건 이게 책이 한 권이 아니에요. 이런 책이 수백 권이 되는데 그걸 다 외운다? 불가능, 말도 안 되죠. 예. 상은 이제 그런데 상 공부를 할 때 외워야 되는 것 있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용어 정도는 외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한자로 적어놨는 거를 해석만 할 수 있으면 그건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상은 반드시 외워서는 안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보통 제가 공부를 제 제자들은 이해를 좀 잘합니다. 예.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잘하는데 이해 많은 사람을 가르치겠죠. 내가 이해를 잘 시킨다는 얘기지. 네. 좀 그래 되나? 그렇지. 이해를 잘 시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냥 저는 공부를 해도 얘기하듯이 하지 이렇게 막 공부하듯이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공부하듯이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면 뭔 말인지 알 듯 모를 듯 하는데 쭉 풀어나가. 근데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주 굉장히 쉽게는 적어놨는데 어쨌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해한다면 그럼 얘기 나오면 이러면 다 이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야 이게 공부가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공부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해를 해라.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해 못하면 역시 꽝이에요. 이거 그래 또 이해하면 당연히 오래 가죠. 오래. 자 이제 그럼 공부를 좀 해볼게요. 지금부터 자 1시간 동안 지금부터 잠깐만 조금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최소한 상 공부를 하는데 이놈이 학문적으로 어디 정도에 속해 있는지 정도는 간단하게 사실 여 뒤에 동양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너무 길고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자, 상에는 크게 보면 천상이라는 게 있고 지상이라는 게 있고 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천상이라는 거는 뭐냐? 천문이죠, 천문. 그러니까 천문학을 얘기하는 게 천문학. 그러니까 하늘 별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천문학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상 공부를 하면 천문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눈을 가지고 일월, 달, 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눈썹이 또 이게 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 달에 대한 얘기들도 하지만 어쨌든 뭐 그건 간단하게 나오는 거고, 이게 우리가 별을 보고 공부하는 게 천상. 이제 지상이라는 게 있죠. 지상. 지상은 뭐 우리가 또 많이 듣는 얘기는 이제 지리라고 하죠. 지리. 다른 말로는 이제 풍수죠. 풍수. 예. 뭐 풍수지리도 얘기하는데 사실 따지면 풍수하고 풍수지리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지상은 땅의 상을 보고 하는 게 지상인데 실제로 관상하고 풍수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얼굴을 보면 얼굴이 이제 코, 광대뼈, 그 다음에 이마, 턱 이걸 가지고 이제 오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우선은 보면 돼요. 오악 5개 큰 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묘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묘자리고 이게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해무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산이고 뒤에 있는 산이고 여기는 왼쪽 산 오른쪽 산. 그럼 이 산세가 얼마나 잘 맞느냐에 따라 이 묘가 명당인지 흉당인지를 보듯이 우리 얼굴도 딱 봐가지고 코를 중심으로 해서 광골 양쪽 광골하고 그 다음 이마하고 턱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봐서 이 상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풍수 옛날에는 다 풍수 내가들이 관상 내가였어요. 지금 그렇진 않지만 저는 사실 이게 풍수를 훨씬 먼저 공부했죠. 풍수를 먼저 공부하고 이제 관상은 이제 10한 몇 년 됐습니다. 10한 2, 3년 이제 원래 13년 차인데 풍수는 그보다 훨씬 먼저 그다음 사주를 이제 처음에 공부를 시작을 해요. 사주는 한 20년 넘고 뭐 이런 식인데 어쨌든 천상, 지상.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이게 두 개가 아니고 인상입니다. 인상. 사람의 상이죠. 이게 이제 사람의 상이 관상이죠. 관상. 관상. 그래서 상을 본다. 그래서 상을 얼마나 잘 볼 거냐 하는 게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인상인데 그럼 인상은 어떤 인상? 자, 관상은 어떤 관상이 좋으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상에는 자, 또 이제 인상. 자, 인상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는 자, 길상이 있고 뭐 흉상이 있죠. 흉상. 좋은 상, 나쁜 상이에요. 그 이걸 가지고 선상이라고 얘기해요. 길상은.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뭐 악상이겠죠. 예. 예. 자, 이 차이가 이것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실제로는 관상 공부는 어느 정도 다 된다. 자, 인상이 있는데 길상은 어떻고 뭐가 길상이고 뭐가 흉상이냐. 그럼 책을 보면 선상, 악상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가 좋은 상이고 뭐가 나쁜 상이냐. 뭐가 길한 상이고 뭐가 흉한 상이냐 이거지. 그런데 상이라는 거는 좋고 나쁨을 뭘로 보냐 하면 인간을 소우주로 보죠. 그러니까 큰 자연에 대비해서 소우주로 보기 때문에 얼마나 자연과 내가 닮았느냐, 인간이 자연과 얼마나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자연과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보고 좋은 상이다 나쁜 상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상이라는 거는 그러면 자연은 어떠냐 하면 일단 생각해 보면 돼요. 자, 하늘이라는 거는 높이 있어야 돼요. 그 밑에 있으면 가까워있죠. 높고 둥그러야 되는 게 하늘의 상이고 땅은 흙이기 때문에 두툼해야 돼요. 어느 정도 두툼한 게. 그 다음에는 이게 방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넓어야 돼요. 예. 하늘은 높고 둥글고 땅은 넓고 두툼한 거 방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땅이 있으면 그게 비옥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땅 옆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땅이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야 돼요. 물이. 물길이 있어야 되고 물길 안에는 물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물을 떠가지고 농사를 짓겠죠. 그러면 적당하게 그 땅에 나무하고 풀이 자라고 있어야 돼요.
나무하고 풀이 자라려고 하면 하늘에는 햇빛이 쨍쨍 내려쬐고 또 밤에는 달도 있어야 돼요. 이런 구조. 그리고 앞산에 동산에는 산이 이렇게 쭉 있으면 그 산에도 나무하고 풀이 있고 올긋불긋하게 그 다음에 둥실둥실한 산들이 이루어져요. 이게 자연이잖아요.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자, 이거랑 사람이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이제 따지면 이 사람이 좋은 상인지 안 좋은 상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마는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이마는 적당히 높아야 된답니다. 높고 둥글어야 돼요.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높고 둥글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얼굴에 살이나 우리 몸에 있는 살은 땅이에요, 땅. 그러면 땅은 적당히 두툼해야 된다. 그러니까 살이 적당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물길이라는 건 윤기예요. 저 사람이 그 지리하냐? 그 다음에 윤기가 반질반질하냐? 제 얼굴 어때요? 어? 대충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졌어요. 네. 좋아요. 예전보다 예전 안 봐도 그걸 알수 있어. 맞아요. 어쨌든 얼굴에 그러니까 윤기가 어느 정도 반질반질 나야 돼요. 그래서 그때 컨디션에 다르지만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국회의원들 나오는 거 보면 얼굴에 꼭 기름 바르는 것처럼 반질반질 거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우리 피부가 땅이라 그랬잖아요. 땅에는 윤기가 있어요. 윤기가 있어야 그만하면 윤택하다는 거예요. 윤택해야 거기에서 풀이 자라는 거죠. 풀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물이 좀 있는 사람은 사실 머리카락만 봐도 재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머리카락, 그 다음에 눈썹이잖아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염을 다 깎아도 수염 자리를 보면 이 사람이 돈이 될 사람, 앞으로 능력 발휘를 할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젊은 사람, 지금 40대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 인중 부위를, 여기가 인중이라고 하는 인중 부위를 봤는데 남자인데 코수염 자리가 전혀 없어. 얘는 버려야 돼요. 50대 백수라. 10년 동안 할 짓이 없는 놈이라 이거는. 턱도 마찬가지. 턱은 70대를 보는데 지금 제가 50이 안 돼서 48이라도 지금 턱을 기운을 보면 턱에 수염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이가 늙도록 묵을 게 있구나, 할 일이 있다는 거고, 턱이 멜게, 염색이 턱이야. 그러면 여기 덤성덤성 있는 놈, 이건 말리는 꽝이야. 마찬가지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수염, 50대면 여기 수염이 얼마나 자리를 잘 하고 있는지, 지금 돈이 없어도 돼. 여기 수염이 얼마나 자리를 잘 하고 있는지, 여기가 그 다음 수염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면 이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는지, 내가 매개 살려야 되는지. 그게 없으면 내 이놈 매개 살리면 돼. 어차피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자, 내가 사장이야. 자, 이 사람을 앞으로 써먹어야 되는데 아니면 영업 파트너로 써먹어야 되는데 그런 기운들을 보는 거죠. 기운이 없으면 안 되죠. 같이 파트너로 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옥해야지만이, 땅이 비옥해야지만이 풀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 잘 자라야 재물이 많이 있는 거죠. 풍요로운 거죠. 재물뿐만이 아니라 풍요롭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나무가 풀이 잘 자라려고 하면 하늘에는 달과 해가 있어야 되는데 해와 달은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라는 거는 빛나야 되잖아요. 그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야 농사가 잘 되겠죠. 또 달이라는 건 검어야 돼요. 반짝반짝 빛나면서 눈동자는 까매야 됩니다. 까마면서 반짝반짝 빛나면 낮밤으로 비춰서 곡식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게. 예. 그리고 눈은 1월이면 여기 눈썹은 이게 별이에요, 별. 그러니까 별인데 안 좋은 별이야. 그러니까 눈하고 눈썹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앞에 보이는 산들은 적당하게 크면서 둥글둥글해. 이게 산이에요, 산. 이게 산. 코하고 이마하고 양쪽 광대뼈하고 턱하고는 적당하게 울긋불긋하게 동실동실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 조건이 맞으면 이 사람은 좋은 얼굴이고 좋은 관상이고 길상이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아니다. 그럼 꽝이지. 예를 들어서 턱이 밀렸다든지 이마가 밀렸다든지 여기가 밀렸다든지 눈빛이 흐리멍텅하든지 맨날 개껍데기처럼 보면 피부에 윤기 하나 없이 삐삐 말랐다든지 피부가 너무 빼빼 골았다든지 그죠? 그러면 이마도 이만큼 딱 낮아가지고 여기까지 있으면 이러면 이 사람은
조실 부모 당연히 했겠지만 이 생각이 여기가 부모 자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조건에 사람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그 조건이라는 거는 단순해요. 그건 누가 만든 조건이 아니라 그게 자연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소우주니까 자연과 얼마나 유사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길상이냐 흉상이냐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또 거꾸로 내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그 흉상을 길상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또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상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대충 띄엄띄엄하게 하면 안 돼요. 왜? 이 좋은 학문들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라도 조금씩 은혜를 베풀면 이거 왜냐면 이 좋은 기술 어떻게 보면 이거 엄청난 고급 기술이거든.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미리 알고 공부를 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빨은 뭐예요? 치아도 결과물, 그 다음에 자녀, 재물. 뭐 치아도 나중에 가면 이제 공부에 대한 부분들 많은데 또 앞 대문니는 부모를 얘기한대요. 대문니는 부모. 그래서 예를 들어서 꿈에서 대문니가 뭐 깨지는 꿈을 꿨다. 부모가 상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실수로 뭐 어디 지나가다가 넘어져갖고 이가 대문니가 이만 깨졌는데요. 바로 부모님 생존에 계신 분들은 부모님부터 체크해봐야 돼요. 부모님한테 곧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게 벌어져 있으면 재물이 안 모입니다. 재물이 셉니다. 기운도 세고. 그 치아 교정해도 그게 그렇죠. 교정을 하면 좋죠. 그래서 좀 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반드시 그 자기 치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거는. 왜냐면 치아라는 거는 금기이기 때문에 치아가 없는 사람은 말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당신 치냐 아니냐는 이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그런 걸 내가 질문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건강하고 건강하고 또 연결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상이라는 거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삶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되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자꾸 자칫 빠질 수도 아까 말했다시피 인상만 중요시하게 된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면 좋다 이렇게 보고 자 오늘 요까지 하고 귀 얘기를 자 요거 아까 드린 거 봐요. 자 귀 얘기를 좀 귀 얘기가 듣고 싶죠. 귀 얘기가 자 많은 얘기를 해드리지만 제가 한번 공부할 때마다 한 개씩 정도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면 많이 얘기해도 못 써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력이 많이 쌓이면 뭐 여러 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우선 귀라는 거는 봐요. 귀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귀인데 자 이게 뭐냐 하면 윤입니다. 윤. 자, 요게 곽이에요. 자, 그래도 윤곽을 아시네요. 윤곽. 들었잖아 여기서. 네. 그거 듣고 내 놀랐잖아. 네. 내 귀 설명 딱 하니까. 네. 이게 이제 밖에 있는 게 윤이고 안에 있는 게 곽인데 이래서 이제 윤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남좌 여우기 때문에 남자는 왼쪽 귀, 여자는 오른쪽 귀를 보는데 자, 이게 나이로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살부터 7살까지예요. 1살부터 7살까지. 그러니까 왼쪽 귀가 1살부터 7살 귀. 그러니까 정선이면 여자분이니까 오른쪽 귀가 1살부터 7살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반대편 귀는 8살부터 14살까지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를 보면 초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1살부터 14살. 자, 내 친구가 귀가 너무너무 잘생긴 친구야. 그 친구, 김 대표가 귀가 봐요. 나중에 가면 볼 일 있으면 귀가 너무 잘생겼어요. 김 대표가. 딱 해가지고 윤곽이 잘 쌓여져 있습니다. 쟤보다 귀는 한 10배 잘생겼어요. 이거 위에서부터 두툼한 애가 요 귓볼까지 좋으면서 딱 잘생겼어요. 그 친구가 태어났을 때, 그 친구 차 타고 학교 다니는 친구예요. 아버지 사업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팡팡 잘 벌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 또 특징이 뭐냐면 이마가 짧아요, 여기.
잘 봐요 나중에. 짧던데. 요 정도 돼 있잖아요. 예, 맞아요. 아버지가 16살인가 17살에 아버지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 길로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반신불수로 그 이후부터 30년 가까이 사시다가 지금 돌아가신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봐요. 귀는 좋으니까 귀가 좋았다는 거는 귀가 좋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임신했을 당시에 우리 엄마가 편했다는 거지.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태교가 됐다는 뜻입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태교가 됐다는 거는 봐요. 일단은 봐요. 지금 우리가 태어났던 47, 8년 전의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좀 가난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엄마가 보통 일반 엄마들은 뭐 일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해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밭에 밤매를 갖다가 애 놓고 이런 시절에 귀를 편하게 했다는 건 엄마는 편안하게 사셨다는 거지. 편안한 상태에서 편하겠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푸근했겠지. 아버지가 돈을 잘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태교도 이루어지고 애가 나오니까 귀가 이렇게 잘 형성이 잘 됐는데 이마가 좁다는 건 야가 만약에 그때 그러면 그 이후에 이마가 좁아졌나? 태어날 때부터 이마가 좁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미 이제 만약에 상을 볼 줄 알았다면 야 16세 7세경 이게 17, 18세요. 이게 이제 부모 보는 자리인데 그래서 그 나이 때에 부도가 날 거를 이미 알 수 있는 거지. 야를 보면 야가 장남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쨌든 귀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좋은 귀하고 나쁜 귀의 차이는 뭐냐면 귀를 봐요. 여기 그림을 봐요. 밑에 있는 귀가 아주 좋은 귀입니다. 사실. 예. 도톰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 여기를 이제 이게 이렇게 생겼죠. 예. 이거를 지금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드러나요. 여기를 지혜를 보는 장비예요. 지혜. 이게 지정의예요. 여기가 지혜를 보는 자리예요. 요렇게 동글하게 위가 동글하게 요렇게 생긴 사람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보면 깃볼도 이렇게 동그랗게 요거를 수주라 그래요. 수주. 수주라 그러는데 이 수주가 동글하고 도톰하게 된 사람이 요거는 귀는 뭘 얘기하냐면 귀는 전체적으로 신장의 기운을 얘기합니다. 신장. 귀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요 자리만 보면 요걸 심장의 기운을 보는 거예요. 심장. 예. 그래서 귀가 요렇게 귓볼이 도톰하게 생긴 사람이 마음이 따뜻합니다. 정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귀가 이렇게 도톰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예. 만약에 요런 걸 가지고 요렇게 생긴 귀를 칼귀라 그래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그려놨는데 예. 칼귀는 뭐냐 하면 굉장히 냉정한 기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만약에 뭐 구조조정 본부장 귀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전에 했던 더불어민주당 그 양반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 냉정하기 때문에 탁탁 잘라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비인간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귓볼이 두툼한 우리처럼 이렇게 귓볼이 두툼한 사람은 결국 뭐 와가 울고 짜고 하면 시간 지나면 다 봐준다니까. 끝까지 냉정하게 뭐 한다니까. 요런 길을 가지고 있어야 끝까지 냉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대신에 심장의 기운을 좀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평상시에 따뜻하면 좀 적을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게 지혜. 아까 다시 요것만 얘기하고 지혜고 여기가 단단하게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 여기도 단단하게 여기 단단하게 생기면 의지가 강합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는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귀는 어떤 귀냐면 뒤집어진 귀예요. 귀를 가지고 우리가 꽃에 비유합니다. 꽃. 귀를 꽃에 비유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개화이 꽃이 활짝 열렸다 하는 기가 여기에 여기 화개이야. 요렇게 이론상으로 보면 요렇게 된 거지.
무슨 얘기냐면 윤이 이렇게 있으면 과학이 더 튀어나온 거죠. 이 말은 앞에서 봤을 때 이런 거야. 앞에서 봤을 때요. 그러면 요렇게 생긴 기죠. 요걸 옆에서 딱 봐요. 여기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딱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가 쑥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서 보면 야가 튀어나와 보이잖아요. 요게 화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길. 그러면 꽃이 이미 활짝 펴 있으면 앞으로 꽃이 떨어질 날이 더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요렇게 좋은 기는 몽우리를 먹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기의 흐름이 좋은 운의 흐름이 쭉 지속되는 거고, 이미 이렇게 돼 있으면 운기의 흐름이 끝을 다 했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은, 귀가 뒤집은 사람들은 돌출 행동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직 생활에서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조직 생활 잘 못하기 때문에 조직 생활 중에서도 영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계인은 또 하나 보면, 귀는 뭐냐면 가정을 봅니다. 귀가 가정이에요. 또 그러면 가정에서 뛰쳐나오기 때문에 귀가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뒤집어진 화계인 사람들이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귀 뒤집어진 사람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귀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 맞죠? 약간 아주 심하진 않은데 약간 그래요. 네. 그렇죠. 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는 음귀예요. 음귀인데도 튀어져 나왔죠. 그러면 본인도 본인 고집이 있어서 좀 돌출적인 행동이라든지 나의 독특한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전생님도. 그래서 어쨌든 가정이기 때문에 귀가 뒤집어진 사람들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100%다 이혼하냐, 그런 건 아니고, 반드시 귀가 뒤집어진 사람들은 만약 이제 우리 결혼 안 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남편이랑 결혼하면 안 돼요. 보수적인 사람이랑. 왜? 나는 내가 돌출적이고 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내가 굉장히 괴롭죠. 나도 내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아주 이제 좀 개방적이고 좀 진보적인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고, 만약에 보수적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그 결혼 생활의 조건은 주말 부부여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을 알면은, 그런 상황들을 알면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고, 그런 환경에 맞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그 결혼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랑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사람은 당연히 결혼해서도 주말부부 형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근데 보수이라고 난 집에 6시 되면 땡 하면 가야 되고 6시 되면 밥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닌 사람은 안 되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두툼해야 되는데 여기가 그 부분이 그래도 영 나쁘진 않은데, 여기가 요 부위가 딱 보면 좀 단단해야 돼요. 그래야 의지가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애가 그렇더라. 아, 단단해요. 요렇게 생겼어. 아, 좋아요. 그래서 두툼하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렇게 생겨도, 지금은 이제 왜냐하면 이 그림만 봐갖고는 완전히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상당히 이것만 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기면 안 돼. 또 가급적이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생기면 활동을 많이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기도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긴 귀도 영업이 많아요. 많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혼자 고민합니다. 이 귀는. 이렇게 생긴 귀는. 그런데 이렇게 생긴 귀는 기본적으로 많이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일이 좋고, 이 사람들은 툴툴 털어버려. 예를 들어서 얘기할 일 있으면 얘기 다 해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가 스트레스를 오히려 좀 덜 받지. 음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보통 근데 음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전문인이 많아요. 엔지니어들이 많아요. 아니면 장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혼자 어디 굴 속에 들어가고 막, 그러면 이런 기들은 뭐냐면 내 혼자 몇 밤 며칠 안에 있을기도 하고, 튀는 성격이니까 밖에 또 돌아다니는 것도 해. 그렇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혼자 벽 보고 벽치기 하는 거야. 요 귀가 이제 그런 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귀의 특징들도 보면, 왜냐면 쉽게 잘 못 끄집어낼, 이 사람은 끄집어낼 건지 못 끄집어낼 건지, 그런 사람은 진짜 친한 인간적인 관계, 진짜 우리 같은 머시마들 같으면 같이 불알 내놓고 목욕할 수 있는 친구한테만 그런 얘기를 한다고. 김 대표도 지가 고민이 있으면 내한테만 유일하게 얘기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저도 그 성향 자체가 이렇게 막 덜덜한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내 고민 얘기를 잘 그 친구한테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귀하고도 관계, 물론 귀만 관계 있던 건 아니지만 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늘은 요 귀정도만 공부를 해도 사실 내용이 지금 많아. 근데 요거는 공부를 해가면서 조금씩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하면 힘들어. 알았죠? 네, 오늘 수고했습니다.